우리 동지들이 약속대로 복직시켰다면 그 동지가 과연 목숨을 끊었을까?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35살밖에 안 된 젊은 노동자입니다. 정리해고로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게 하겠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버스를 탔고 그 결과로 우리 한진 동지들이 복직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내 자본이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동지들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을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 동지들을 믿고 나를 믿고 우리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아무리 바꿔내지만 우리의 투쟁으로 정리고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만들 수 있다. 재능 동지들 1895일 기름처럼 남기지 않고 승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확신 갖고 쉬겠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동의되십니까? 네. 긴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전국을 다녔습니다. 곳곳마다 많은 투쟁하는 우리 노동자 민족이 있었습니다. 탈신노고를 이끈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젊은 노동자들까지 싸우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싸우는 우리에게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의 선거 결과였다, 멘붕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신 없습니다. 우리 긴장하고 단결하고 싸워야 저 유신전쟁 박근혜를 향해서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투쟁하는 우리 힘을 믿고 우리 동지 힘을 믿고 동지들 힘차게 싸워서 우리 모든 승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쫓겨나 있는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고 해군기지가 중단될 수 있도록 송전탑 건설이 중단될 수 있도록 우리 한진 동지들도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콜티콜티 동지들 2000이 훌쩍 넘겼지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더 큰 단결로 투쟁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2013년 동지들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최선을 다해서 동지들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시작! 글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했겠죠. 근데 요즘은 발언이 솔직히 두렵습니다. 며칠 전에 유명자 동지가 오늘 집회 때 발언을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까? 이미 수많은 집회에서 수많은 얘기들을 했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동지들도 수많은 얘기를 들었을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제 저희들이 송년회하면서 제가 그냥 무작위로 조합원 동지들에게 발언을 시켰는데 대부분의 동지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매일 말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말하는 것을 좋아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의 또 어떻게 보면 고백일 수도 있겠죠. 동지들 아시다시피 선거 때 김소연 후보 지지하는 CD 사투리지만 멘토로 지지를 했던 게 저인데 웃기는 게 아니고 쪽팔리게 선거 결과 딱 보고 제가 잠시 멍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가 멍한 상태에 빠져야 되는 이유가 물론 표로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김소연 후보의 지지율이 저조한 것에 멍한 상태에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동기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제 자신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 뭐야? 너 뭐야? 제가 제 자신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넌 아직 절박하지 않는가 보구나. 그 결과에 에이씨 안 됐네. 이 정도로 끝이어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하고 몇 시간을 멍한 상태로 빠져 있었습니다. 잠시 그냥 결과 역시 안 되는군. 이 정도로 끝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절박했다면 과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멍한 상태에 빠졌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투쟁하는 우리가 희망이고 투쟁이 희망이라는 얘기를 하면
투쟁 속에 답이 있고 누가 되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 투쟁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은 투쟁이 처절하지 못했다는 반성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였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기들, 우리는 늘 구호로 말로 투쟁이 임하는 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러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 혼자만 그랬었길 바라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동기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기들, 코롱 투쟁 노무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대했던 노무현 정권 때도 코롱 투쟁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잠시나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안해한 생각을 가졌던 것들을 반성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리고 정말 누가 되든 어차피 마찬가지였다는,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할 것은 어떻게 투쟁할 거냐. 지금처럼 흔들림 없이 투쟁이 희망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투쟁만이 돌파를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더욱 강구하게 하고 더욱 강구한 투쟁으로 이후 싸움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투쟁이 희망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네, 한번 구호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투쟁이 희망이다! 끝까지 투쟁하자! 끝까지 투쟁하자! 끝까지 투쟁하자! 비정규직 철폐 시! 됐어! 시! 네, 계속 이어서 계속 투쟁하고 있는 우리 동지의 투쟁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브릿지 지부 김호열 동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8개월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지부장 김호열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8개월을 싸웠습니다. 재능교육처럼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많이 힘들더군요. 8개월을 싸우면서 재능동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쌍차 동지들, 코오롱, 콜트콜텍,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당함과 맞서서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싸우는 동지들 보면서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저희도 창조 컨설팅이 들어오고 용역이 들어오고 단체 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정리해고의 자유를 달라고 정리해고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조항을 단협에 넣자고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인사팀에 들어와 있는 창조 컨설팅 출신 노무사 과장이라는 작자가 알고 봤더니 재능교육에서도 용역의 폭력을 진두지휘하면서 노동 탄압을 했다라는 자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업종과 대상, 지역이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더군요. 결국은 노동자를 탄압하는 패턴과 이유는 모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재능교육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 골든브릿지 투자증권도 경영상태가 어려운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더 작은 이익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폭력을 동원해서 탄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노동자를 탄압하는 이유는 돈 외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빗바른 소리 한다라는 것, 그게 노동 탄압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투쟁 멈추지 않고 8개월을 싸우고 5년을 싸우고 8년을 싸우고 수십 명이 목숨을 던져가면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파괴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파괴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재능의 5년 투쟁, 그리고 현재 길바닥에서 목숨을 던져가며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 어쩌면 세상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촛불 시위가 이명박 정부의 만행을 조금이라도 저는 막아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차 동지들의 처절한 투쟁이, 용산 철거민들의 처절한 투쟁이 그나마 저들의 만행을, 세상이 좀 더 망가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내는데 저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지금 이 순간 투쟁하는 동지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좀 더 망가지는 것, 우리의 작은 목소리, 적은 수의 외침이 저는 분명히 덜 망가지게 하고 있고 민중들이 덜 고통받게 하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 내고 투쟁한다면 전국적으로는 세상을 바꾸고야 말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 저는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힘들지만 서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 기대면서 위로하면서 손잡아주면서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그런 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지 여러분들, 투쟁이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이다! 끝까지 투쟁하자! 끝까지 투쟁하자! 끝까지 투쟁하자! 비정규직 실패! 실! 됐어! 실! 네, 다음은 우리 공연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혹시 우산 큰 거 갖고 계시는 동지들 뒤에서 이렇게 우산 좀 받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시면 제가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예, 그래서 큰 우산 가지고 여기 안 나와도 된다고 하시니까 이 동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래 선원 동지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박수 힘차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힘차게 쳐봅시다. 자, 구호를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현장으로 돌아가자! 끝까지 투쟁해서 현장으로 돌아가자! 하나 둘 예. 눈이 겁나 옵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 많은 동지들 함께 조직하고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다시금 다들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일단 건강이 중요합니다. 저는 감기가 걸려서 좀 괴로운데요. 동지들 몸 잘 챙기시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노래는 새로운 선택입니다. 현욱 동지 갑시다.
흘러가지만 우리의 꿈은 이 짙은 어둠 넘어 환한 횃불로 가는 그런 세상 만드는 것 우리에게 놓인 새로운 선택 앞에서 이 시작의 두려움을 다 이겨내면 나의 그 꿈을 위하여 후회 없는 이 길을 선택하리라. 매일매일이 후회가 없는 선택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겠죠? 예. 우산을 받쳐줘서 좀 사람 바치는 거 아니에요. 예, 악기가 비싸서. 예, 저희가 몸은 상관이 없는데 악기가 상하는 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괜찮죠? 예. 이 노래를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된 노래입니다. 오래된 노래인데, 사실은 이 노래 쓸 때, 제가 쓰긴 했지만, 나는 이 가사처럼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이런 말을 쓰긴 쓰지만, 나는 이 가사처럼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썼습니다. 근데 정말 이 노래를 여기서 해화동에서 굉장히 많이 틀었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냐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 무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래입니다. 가슴을 좀 한번 쭉 펴고요. 우리 재능 동지들은 이 노래 많이 아신다니까 후렴구 때 같이 불러주시고요. 다른 동지들도 노래 한번 딱 들어보면 후렴구 같이 부를 수 있으니까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 오고 추우니까 몸 좀 많이 움직입시다. 예, 리듬하고 상관없이 그냥 몸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그래 다 했냐 그것뿐이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냐 그래 다 했냐 그것뿐이냐 이제는 우리가 잠깐만요. 예, 이게 딱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세게 시작하잖아요. 표정들이 다 이래가지고 박수 좀 쳐요. 박수 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갑니다. 예, 다시 가죠. 뿐이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냐 그래 다 했냐 그것뿐이냐 이제는 우리가 돌려준다. 저기
또 비정규직 외주 용역의 파견근로 네 맘대로 노동시간 다 했냐 못 참겠다 노조하면 감시 카메라 도청과 현장 통제 회유 역박에 욕설하고 밤길 조심해라 통역에 다 했냐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는데 하루 또 하루 눈물로 버텨왔는데 마음대로 잘라내고 잘 안되면 문 닫아 걸고 살겠다고 일어서면 고소고발 폭력으로 그래 다 했냐 그것뿐이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냐 그래 다 했냐 그것뿐이냐 이제는 우리가 돌려준다 같이 살아보겠다고 호흡하면 경찰의 구스타대 깡패살인 폭력 깡패살인 폭력 머리통이 깨지고 발목이 잘려가고 파도 판출 무덤까지 손에 대는 가은으로 그래 우린 비명물을 쏟아내지 그래 하지만 너흰 우릴 죽이지 못했다 살아왔는데 하루 또 하루 피눈물로 버텨왔는데 마음대로 잘라내고 잘 안되면 문 닫아 걸고 살겠다고 일어서면 고소고발 폭력으로 고개 빳빳이 쳐들고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가 많이 크시네요. 제가 한참을 낮췄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노래가 지민주 동지 노래 음반에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 너무 이렇게 옛날 오래된 우리 노동가요만 부르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들 적응을 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민주 동지 노래 앨범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대교투쟁 할 때 2006년도 그때 그 음반이 이미 저희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막 이제 음반 주문 제작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이 노래를 사실 굉장히 많이 이 앞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음악을 틀어놓고 국수를 다짐 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측은 이렇게 흥얼거릴 수 있는 수준의 노래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 희망이지 않습니까? 예? 희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반응이 투쟁하는 동지들이 희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더 희망을 느끼는 동지들이 있는데 이 학생 동지들, 청년 동지들을 만날 때
정말 뿌듯하고 야 기분 좋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그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정말 아무리 피곤해도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막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지난 5년간 또 대교 투쟁까지 이어가며 7년간 대교 한솔 재능까지 이어지는 투쟁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 동지들을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균관대가 이근처라 재능 본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이 첫날 투쟁부터 함께 연대하고 있는 우리 성대 학생행진 태영 동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이런 큰 자리에서 발언 진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제 사랑하는 동기가 이렇게 꽂아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균관 학생행진 정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추우시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 이야기를 짧게 하고 싶은데요. 대선 직전에 저희 학교에서 총학생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총학생회 선거에 대응한 건 아닌데 그때 있었던 일이 참 많이 아이러니하고 대선과 많이 닮아서 짧게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계속해서 학교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너네 나가면 밀어주겠다라는 식으로 학교 쪽 학생회들이 계속 총학생회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학 적립금을 가지고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던 선본까지 두 개의 선본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선본은 등록조차 거부당한 채 선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갖은 이유로 서류가 부족했다 어쩐다 하는 이유로 선관위에서 등록조차 거부했는데요. 누가 봐도 학교에서 밀어주는 총학생회를 당선시키기 위한 수작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투표거부 운동도 그쪽 선본에서 많이 하고 이 나쁜 투표, 학교가 밀어주는 투표 거부하다라는 운동도 많이 했지만 결국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학생회는 학교 쪽에 총학생회로 당선되었는데요. 저는 이 총학생회 선거 투표를 거치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이 선거를 보면서 희망을 느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총학생회 투표를 까보니까 역대 최대의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찬성 50%와 반대 40%가 나왔는데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은 그냥 바보가 아니구나. 학생들도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부당함을 느끼지만 본인들 스스로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 선거가 끝난 이후로 저는 단과대 학생회 선거를 치렀는데요. 저희 단과대 학생회 선거하면서 학우들한테 약속드렸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학생회가 학생들의 권력을 되찾는 정치를 만들겠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논쟁과 토론으로 반드시 학생회가 해야 하는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었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학교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를 말해내는 단과대 학생회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후로 바로 대선을 맞았는데요. 대선 결과를 보면서도 비슷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전라도 광주인데요.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전라도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도대체 태영아,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광주 말고는 어떻게 다 이렇게 빨갈 수가 있냐. 하는 식으로 넋두리를 펼쳤는데 저는 생각보다 많이 덤덤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당연하게도 4년 동안 몸으로 배운 것이 그 누가 윗대가리에 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이구나라는 것을 몸으로든 머리로든 느꼈기 때문에 덤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어떻게 한 독재자의 딸이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다시 당선되는 야만을 겪어야 되는 거냐라는 한탄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넋두리를 하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야만이었고 우리는 투표의 결과로 야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오히려 지금 다시 시작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여는 말씀으로 김선우 동지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나가고 있는 노동자 민중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길바닥에서 이렇게 눈이 내리는데도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1학년 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재능동지들이 늘 곁에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운동의 신념을 배웠고 4년 동안 수많은 쌍차동지들
등등 많은 노동자 민중들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길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그 배움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가 되었든 다시 힘내서 투쟁한다면 세상은 반드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민중분들, 노동자분들이 힘내서 투쟁해 주신다면 저희 학생들도 그 옆에서 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사회가 변혁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지들 투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 이어서 산호의 송영 동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네, 산호의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오늘 이제 발언을 부탁을 받았을 때, 네, 무슨 발언을 할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벌써 재능투쟁, 5년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투쟁한 지 5년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천일투쟁이 있었고, 제가 그 천일투쟁 때만 해도 이렇게 하면 재능투쟁 승리하는 거 아닌가 라면서 혼자 들떠 있었던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라고 합니다. 네, 5년이라는 말이 정말 시간이 안 나는 건 제가 내년에 이제 4학년이 되는데 공부만 열심히 했다면, 네, 취업 준비만 열심히 했다면 벌써 졸업을 준비할 학년이라는 그 말만큼이나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졸업하기 전에는 내 1학년 때 함께 시작한 재능투쟁 승리하는 거 보고 졸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졸업하게 돼서 너무나 슬프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재능투쟁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능투쟁 5년이 될 때만 함께 연대해 주신 분들이 제 앞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이라던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의 컨셉을 좀 다르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잡아볼까 하다가 재능투쟁은 바로 내게 무엇이다 라는 말로써 한번 재능투쟁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말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재능투쟁은 제게 있어서 금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마다 재능 집중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중 집회에 함께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들어야 하는 수업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요일에 열리는 수업이 오전 9시 또는 오후 1시밖에 없는지라 11시에 오기 위해서 서울대에서 1시간 반 걸려서 오기 위해서는 이 두 수업 모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수업들을 포기한 채 재능투쟁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투쟁은 제게 있어서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네, 그리고 재능투쟁은 제게 있어서 양평 해장국입니다. 네, 재능투쟁이 끝나고 양평 해장국에 가서 밥을 먹었을 때 그만큼 행복한 그런 추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목요일 밤에 술이라도 한 잔 걸치고 나면 이 금요일날 투쟁 끝내고 먹는 이 해장국의 맛이 정말 시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능투쟁은 제게 있어서 재능 아웃 율동이었습니다. 제가 율동을 정말 좋아하는지라 율동을 한다고 하면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율동을 추는 사람인데 한 번도 재능아웃 율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율동보다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율동이 재능아웃이 아니었나 합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재능 동지들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능투쟁은 제게 있어서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었습니다.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 마음대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너네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눠져 있다라고 말하는 그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그 자본가들의 논리에 저항하는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능투쟁은 바로 제게 있어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산휴가도 당당하게 권리로서 보장받지 못하는 이 현실 바꿔내기 위해서 이 재능투쟁 과정에서 용역 깡패에 의해서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하고 성희롱을 당하는 이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는 바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능투쟁은 제게 있어서 저의 투쟁이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함께 왔습니다. 선배들이 와보라고 했습니다. 무섭다고 처음엔 안 갔습니다. 하지만 와보니까 함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하면서 용역깡패와 경찰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자본가들은 결코 노동자들을 위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정규직 철폐, 너무나도 멀고도 먼 길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재능 동지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재능투쟁은 우리 재능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고, 연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투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험난하고 이렇게 눈 내리고 추워도 계속 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투쟁은 저의 투쟁입니다. 노동자들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더 이상 비정규직은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당당히 정규직을 쟁취해야 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없어져야 할 제도가 바로 비정규직 제도라는 것을 알려내는 투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에 저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재능투쟁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투쟁은 바로 저의 투쟁입니다. 이 재능투쟁이 저의 투쟁이라는 이 말, 더 많은 학생들과 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이 다짐 받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이 말뿐만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재능투쟁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저렇게 쉬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재능투쟁은 저에게는 제 삶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놈의 웬스탱이 재능 때문에 하여튼 제 삶의 모든 걸 거의 걸고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웬만하면 내가 발언자 발을 안 걸라 그랬는데 저는 남자거든요. 제발 여성 노동자의 투쟁에 이렇게 자꾸 얘기하셔서 소외 안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학생들이 1학년 때 심지어는 하여튼 군대까지 갔다 오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막 이래서 고민을 하시나 본데, 뭘 고민하십니까? 이제 노동자가 돼서 노동자로 함께 싸워나가면 될 거고,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해야 될 무수한 노동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투쟁이 그런데 또 하나의 경험과 또 토대가 됐으면, 활동의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 소를 많이 나갔나? 네,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모실까 합니다. 우리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님,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역 의장님, 그리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풍산에서 해고된 동지들 모임인 풍산해고자협의회 대표님, 이렇게 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학습지 산업노동자 강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재능교육지부 유명자 지부장님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연말연시가 오잖아요. 불이웃돕기 선거는 물론 아니고요. 또 5년을 맞는데 힘차게 잘 먹고 잘 싸우라고 오늘 앞에 보신 분들이 좀 투쟁기금 전달해 주신다고 해서 꼭 인사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영목 변호사님부터 해서 제가 소중한 기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89년도에 해고되었었죠. 풍산에 그때도 많은 해고자가 나왔는데 제가 그 한 50여 명이 80년대 후반에서 96까지 해고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아직도 그 부산 해고자 협의회라고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매년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제 우리도 순금을 모아서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자라고 했던 이제 기금을 오늘 학습지 노조 재령지부에 더 5년인데 다시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투쟁하라고 기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고맙고 또 저는 사실은 아직도 멍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힘받고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공무원노동자 서울지역 본부장 권재동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이거 오래 안 됐을 때 힙으로 막 물도 들어가고 하니까 여기 막 나오더라고요. 요즘 제가 욕을 잘 안 하는데 그저께부터 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또 특히 아까 우리 학생이 전라도 지역인데 저는 경북, 안동, 개천 꼴통들이더라고. 이번 선거를 보면서 야, 참 문제가 있다. 솔직히 경북에 있다는 게 쪽팔릴 정도로. 또 지금 50대 된 사람 보면 미워 죽겠어요. 50대, 60대. 자, 우리 공무원 노동자 또, 일단 여기 김선장 후보도 오셨지만은, 후보들하고도 많은 정책 결합도 하고 지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가지고, 역시 5년 동안 좀 더 달려냈어. 확고한 진보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5년 동안의 더 기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자도 우리 재능 또 장투 사업장하고 함께 연대하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네, 저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협의 의장 김민호입니다.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눈이 많이 오고 속도 많이 쓰린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재능에 와서 많은 발언도 했는데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 대통령령으로 노동자다 하면 노동자성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에겐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들은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전교조란 이름하로 우리들을 또 한번 낙인 찍었습니다. 다가오는 5년 동안 정복로란 이름으로 또 우리들을 낙인 찍고 우리 동지들의 연대와 힘을 분열시키고 또다시 저들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표차로 계속 조직해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앞으로의 5년은 저들의 조직에 맞서는 우리들의 강고한 연대와 힘이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하는데 제가 투표장을 3곳을 가봤습니다. 뭐뭐뭐 열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광화문에 지금 빨간 탑으로 쌓아오고 있습니다. 그 봉고버스에, 봉고차에 도저히 거동도 할 수 없는 분들을 태워가지고 와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모 복지관의 승합차에서 도저히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이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1450만 표를 투표하는 사람이 당선될 걸 알았습니다. 근데 1577만이 당선됐습니다. 100만 이상을 그들은 그렇게 조직한 것입니다. 5년 동안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 느끼고 같이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노동자가 진정 1500만 표를 받는 그날까지 우리 동지들과 함께 이 비바람을 이겨내야 됩니다. 동지 여러분 힘있게 싸워 나갑시다.
투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쟁!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짧게 인사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오늘은 좀 길게 안 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번 11월 1일 날, 저희가 행정법원 1심, 저도 현수막에도 걸려있듯이, 학습지 노동자 맞고, 그리고 이들이 만든 노동조합, 정당하다. 그래서 재능교육이 노동조합의 와해를 목적으로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계약 해지는 무효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 판결이 나는 날 저희 노동조합 만들 때부터 함께 했던 모 동지가 저에게 고생했다면서 판결문 나오면 판결문 들고 도봉산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직 못 갔습니다. 아시는 동지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해고자로 재능교육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한 저희 12명의 해고자 중에 한 동지가 올 1월 결국은 몇 달 암투병을 하고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동지가 너무나 좋아했던 도봉산 자락에 그 동지가 뿌려져 있습니다. 이 동지가 요즘에 저보고 계속 퇴근을 합니다. 빨리 한번 가자니까 왜 안 가냐. 그래서 5년 투쟁 집회 마무리하면 날 잡아서 한번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12월 말에 아름다운 노동운동을 꿈꾸며 그리고 이승에 남아있을 많은 동지들이 해달라고 염원하며 또 한 동지가 떠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또 모란공원에서 우리 고 박상윤 동지의 추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한 달 뒤에 노동조합 활동하다 단식 후유증으로 위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고 정동태 위원장의 또 추도식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뭔지 도대체 이 노조 하나 지키려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힘든 일인지 투쟁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콜트콜텍 지회 동지들이 2000일이 딱 넘어서는 첫날 다시 시작한다 하면서 투쟁 1일차, 2일차 이렇게 손꼽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만 5년 딱 정권이 한번 뒤바뀌었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정권이 바뀌었어, 세상이 바뀌었어 라는 말을 들으면서 시작한 그 농성 오늘로 딱 만 5년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단지 임금이 계약된 제도를 좀 개정해보자고 시작했던 싸움 오늘로 만 5년이 됐습니다. 노동조합이 즐긴 건지 악질 재능교육 자본이 즐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들도 초창기에 우리 보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노동조합에서 말하는 즐긴 놈이 이긴다, 우리가 보여주겠다라고 노무팀 팀장이었던 작자가 저와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끝까지 싸워봅시다. 정말 저들이 즐긴지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투쟁할 수 있는 즐김이 누구한테 더 오래 있을 수 있는지 끝까지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싸워보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라면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집! 고맙습니다. 네, 동지 반갑습니다. 전국 학습지
방금 우리 전영주 기자님께서 분위기를 좀 다운시켰습니다. 위원장의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첫마디로 딱 4주 전에 1800일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까지 한 집회 중에 분위기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오전에도 했고 밤에도 했는데 모두가 아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오늘 좀 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콘 보면서 웃는 것처럼 여기 모여있는 우리 동지들 보면서 한번 활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는 그 스마트폰이 없어서 SNS를 못하지만 거기 보면 입진보 이런 말 나온다면서요. 입진보나 머리만 진보 이게 아니라 정말 몸으로 진보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정말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거 끝나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변화할 준비가 돼 있지 못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잘 안 들으시는군요. 이거 동의하시면 안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잘 불러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변화할 준비가 돼 있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한 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직 세상이 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박근혜가 이기고 문재인이 졌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저는 스스로를 부정해야 합니다. 김소연은, 노동조 선투부는 스스로를 부정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김대중이 정리구제 만들었고 노무현이 비정규직 장사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노동조 대통령 만들어서 우리 힘으로 정리하고 박살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주장하면서 이번 선거에 임했던 우리 스스로를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동지들조차도 의기소침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울산의 철탑에 올라가 있는 두 동지, 평택의 세 동지, 아산의 한 동지, 문재인이 됐으면 내려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망상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 맞으면서 1828일 만 5년 투쟁 집회를 아직도 승리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동안 정말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습지 노조에서만 몇 명의 열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조반들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아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 오른손에도 5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부사대의의 산산조각나는 천막 기둥을
지키기 위해 붙잡고 있다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움푹 패인 상처 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게 정권 교체가 됐든 그 뭐가 됐든 항상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직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는 그런 헛소리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뼈아픈 자각과 그리고 우리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 의지를 갖고 5년이 아니라 5년 기다리면 참 정말 우울합니다. 5년이 아니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없는 세상, 비정규 없는 세상, 노동자가 주인되는 그 세상 만들겠다는 투쟁의지로 싸웁시다. 이 땅에 살기 위한 노래가 있습니다. 박노해가 시를 썼고 윤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노해도 더 이상 예전의 박노해가 아니고 윤도현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와 노래 가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10년이 훨씬 넘은 시지만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스팔트 맨바닥에 숲을 깔고 가면 얼마나 가겠나 시작하는 투쟁 300일을 지났다고 시작을 합니다. 고공철탑에도 매달렸고 땅속 농성장도 차렸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그 수많은 투쟁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주인으로 살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그 누구들처럼 선거지면 이민 갈 이유도 여유도 생각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우리 노동자들이 주인으로 사는 그날을 위해 다 같이 힘차게 투쟁합시다. 그래서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제가 막날 하면 동지들 잡은 것 세상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잡은 것 세상 외치면 동지들 박살내자 하시면 됩니다. 정말 힘차게 3번만 해보겠습니다. 망을 잡은 것 세상 망을 잡은 것 세상 망을 잡은 것 세상 투쟁! 네, 참가단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동지들이 와 계시는데요. 네, 자리가 많이 비좁습니다. 제가 조금 지금 보이시죠? 다 번졌어요. 그래가지고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연맹 우리 동지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연맹 서경인본부 동지들 오셨습니다. 공원노조 서울본부 건설노조 기계국가 동지들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그리고 중부지구역 북부지구역 동지들 오셨습니다. 남동지구역 동지들 오셨습니다. 힐튼호텔 노조 동지들 오셨습니다.
골든 브릿지증권 우리 폴텍 지혜 동지들 오셨습니다. 3MG의 포롱 정투희 동지들 오셨습니다. 쌍차지부 기름분의 GM대우 BG의 동지들 오셨습니다. 우리 전해투 금속 남부지의 사무연대 노조 동지들 오셨습니다. 의료연대 서울지역본부 우리 철도노조 세종호텔 동지들 오셨습니다. 산호위 의역추 해방연대 노건투 동지들 오셨습니다. 진보신당 그리고 진보신당 청와기 동지들 투쟁가박 한국비정규센터 동지들 오셨습니다. 우리 성대 학생들 노들야 그리고 기독대책위 동지들 오셨습니다. 우리 통합진보당 그리고 우리 노래선언 김성만 동지 칼라TV 이혜규 동지 오셨습니다. 우리 연정작가 인권뉴스 참세상 진보정치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지 농성장에서 자주 뵙는데 자주 오시거든요. 우리 70년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산하에 가신 우리 전태일 열사 동생분이신 우리 전태삼 동지 오셨습니다. 제가 좀 산만하게 소개했는데요. 죄송하고요. 동지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습지노조 우리 조합원들 이 힘 받아서 5년을 넘어서 또 5년 정도 결의하면 되겠죠, 그죠? 5년 정도 결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5년 정도 결의하고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 김성만 동지 모실 건데요. 김성만 동지 노래 부르는 중간에 저희가 5년 투쟁을 기념해서 우리 천막농성장을 화려하게 장식할 우리 현수막을 펼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힘내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담아주시면 좋겠고요. 눈이 오는 관계로 쓰기가 유인치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펼치자마자 신속하게 써주셔야 글자가 선명하게 남을 것 같은데요. 이거 눈 오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5년 날 눈이 오는 건 어쩌겠습니까, 그죠? 번지면 번지는 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습지노조 조합원, 명예조합원 김성만 동지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노래를 부를 테니 너희들은 글을 써라. 저 가운데다 펼치고 제가 노래 하나 하는 동안에 신속하게 쓰십시오. 근원 동자 부르겠습니다. 반주 조금 낮춰주세요. 저쪽으로 가셔서 같이 쓰십시오. 지금도 꿈꾸는 것 빗물에 젖은 공장 담벼락 그곳 대인 낙서 속 희미한 얼굴 그대 그 눈동자요 찬바람 부는 거리에 기름때 먼지 박새 옷 속에 항상 침물로 터진 침묵의 입술 그 노래
모아서 같이 쓰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보라를 헤치고 저번 주는 비가 왔는데 오늘은 눈이 옵니다. 같이 이 난간 모든 것을 뚫고서 진군해 갑시다. 해방을 향한 진군 부르면서 오늘 집회 아직 결임은 남아 있습니다. 해방을 향한 진군 부르겠습니다. 네, 플락을 흔들면서 깃발을 흔들면서 한쪽을 높이면서 해방을 향해서 진군해 가겠습니다. 국정의 망치로 노동자의 하늘을 열고 가슴 시리게 사무치는 종합이었고 어깨를 맞대고 노동자의 힘 모아 마침내 종파 전선에 우뚝 서가 이제는 가슴 속에 살아 심장으로 뛰고 동지는 가슴 속에 살아 해방을 노래하리 소나기 퍼붓는 옥포의 성소에서 눈보라 날려라 설철거의 어깨를 맞대고 노동자의 힘같은 모아 잡은 손 놓지 못하는 노동의 방해 약속으로 종합전선으로 투쟁 결의문 재능 하스치 투쟁 5년을 맞이하며 재능 하스치 노동자들이 거리 농성 투쟁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2007년 수수료 삭감에 맞선 투쟁이 시작된 이래 2008년에는 집행부가 해고되었고 2010년에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전원 해고가 자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재능교육 사측은 지난 5년 동안 조합원 통장 가압류, 조합원 부동산 경매,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온갖 방법으로 조합원을 탄압했다. 재능 사측이 노리는 최종 목표는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재능교육의 노조 탄압은 노조 파괴를 위해 끊임없이 확장됐던 것이다. 하지만 하스치 조합원들에 대한 연대도 동시에 확장되었다. 하스치 노조 조합원들은 외롭지만 꿋꿋하게 투쟁했고
뒤늦긴 했지만 2010년에는 재능지부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힘차게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재능학습지 투쟁에는 개인들로부터 학생, 당, 노동, 사회단체, 그리고 기독교체계 등 재능교육의 노동 탄압에 맞서 광범위한 연대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조합을 사수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지와 연대 투쟁은 이명박 정권의 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한 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재능학습지 투쟁은 노동조합 사수 투쟁이면서 동시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쟁취하는 투쟁이라는 것을 전국의 학습지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화물 운송, 택배, 보험, 간병, 골프장 캐디 노동자 등 250만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이라는 것을 말이다. 노동자들을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는 자본가들의 공동의 이해에 맞서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특수고용직 노동 문제에 대한 입법 논의조차도 자본가 정당들에게서 당리당략의 꽃놀이패 정도로밖에 사고되지 않았다. 올해 4월 총선 이후 요소야대라고 하는 국회 한노위조차도 무용지물이고 자본가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에 관한 법원 판결에 뒤처져 있다. 이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1일에 재능학습지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뒤엎은 것으로 지난 5년 투쟁의 소중한 결과물이다. 우리는 법적인 판결의 중립성에도 불구하고 입법 청원운동에 얽매이지 않고 노동자적인 방식으로 대자본,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상권이 쟁취될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지금까지 재능학습지 투쟁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노동자성을 쟁취해 나아갈 것이다. 재능사측은 2007년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그러한 정권에서조차도 재능자본은 구태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재능학습지 자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이명박 정권에서도 재능자본은 해고자 복직과 동시에 단체협약을 체결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5년 동안의 결과는 재능사측의 환상이 여지없이 깨지는 것으로 끝났다. 이러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또 한 번의 대선이 끝났다. 이명박이 그러했던 것처럼 박근혜도 자본가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노동 탄압에 앞장설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학습지 노동자들은 여전히 해고되어 있고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투쟁은 멈출 수 없는 숙명이다. 우리는 재능교육 사측이 박근혜 뒤에 숨어서 학습지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막고 이명박 정권에서 그랬던 것처럼 탄압을 일궈낸다면 학습지 시장에서 지금보다 더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재능자본이 진정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해고자가 복직하기 이전에 당장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를 촉구한다. 2012년 12월 21일 재능교육 아웃 국민운동본부. 단체협약 원상 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단체협약 원상 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반드시 승리하자. 네, 동지 여러분.